애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5월 18일이네요. 오늘 이슈 체크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게 아침에 되게 좀 좋은 출발 보였다가 뭐 환율도 좀 꺾이고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증시는 되게 지지부진해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 영향 받습니다. 한국은 아직 뭐 자생적인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좀 일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닌데 장중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왔고,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반도체가 급등하고 달러가 하락했어요, 큰 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집행한 거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그동안 샀던 프로그램 매수를 오늘 털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방해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탄력을 잃고 굉장히 좀 답답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건 소득인데 이건 좋죠. 그동안 또 많이 팔았던 IT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오늘 시장 보시면 되게 아쉽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지 않냐면, 어떤 날은 증시가 아무리 막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프로그램을 올리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며칠 못 갑니다. 근데 뭐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한 번 주식 사면 또 연달아 사거든요. 근데 전기전자를 적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2200억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표 IT를 집중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하루 이틀에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런 모습을 봤을 땐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바뀌었다. 네, 좀 최악은 지나가고 기관의 매도 때문에 좀 막혀 있지만 증시 방향 자체는 확실히 좀 돌리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시장은 점진적으로 좀 무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뭐 오늘도 사료주들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또 막 국제 곡물가 급등하고, 수산주 아침에 빠지더니 또 올라가고요. 네, 오늘 올라갔고, 오늘 그치만 그 대표 IT주들 다 괜찮고요. 하이닉스, DBIT, 요새 DBI텍 되게 좋죠. 네, 뭐 매각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6개 관련주, 또 오늘 2차전지 쪽도 괜찮고, 교육회사들, 물류업체들, 태용로직스가 요새 뭐, 태용로직스 기억나시죠? 예전에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기업인데 저도 잘 실적 보고 그때 한번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였었어요. 여기 어딘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죠? 당시에 실적으로 한번 퍼가 2배였나? 근데 무증하고 막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실적도 너무 좋고. 근데 저밸류 기업들을 확실히 실적 보고 좀 안 갈 때 적절하게 들어가시면, 이것도 운이 따라야 되겠죠. 운이 따르면 저렇게 큰 수익도 나요, 사실. 물론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은 저런 비슷한 현상에서 사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주식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태반이 다 지금 고생하세요. 막 물려있고, 아니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폭락시켜버리고, 당장 돈 못 번다 그러면 팔아버리고, 예, 좋아도 기대에 못 미치면 던져버리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기업 찾기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운은 따라야 되지만, 기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저평가돼 있고요. 퍼가 너무 낮고 잃을 게 없죠. 그 상황에서 무중 모멘텀이 딱 붙어버리니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제도 제가 실적주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좀 저평가된 실적주 위주로 좀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좀 들고 간다면 결국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괜찮고, 요새 삼성 SDI가 좋습니다.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고 다 괜찮아요. 세계 회사. 음식료가 어제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오늘 오리온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아니 중국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셧다운 당했는데. 근데 어제 아시겠지만 이쪽 섹터 다 안 좋았죠. 삼양식품도 또 빠지고 SPC 삼립, 뭐 대상. 왜 그러냐면 밀 가격이 올라가는데 바로 정가를 못 시킨다. 이건 논리예요. 맞죠? 지금 당장 정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가할 걸로 봐요.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모멘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 음식료 가격 올라갈 때요, 음식료 업체들 주가는 항상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올라가니까 원자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당장은 갈 수는 없어요. 이걸 꼭 염두에 해두세요. 내가 시계열을 짧게 보면은 오르긴 되게 어려워요. 당분간은.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긴 시계열로 보면 언젠간 가격 전가 할 거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은 언젠간 또 꺾입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렵죠. 어제 뭐 농심 폭락을 하고. 오늘 2차전지 소재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나노신 소재 뭐 워낙 실적 좋고요. 오늘 드디어 SKC도 가고, SK 아이테크놀로지, 통신장비도 오늘 괜찮은 것 같고요. IT 대표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음원 음반주에서는 그 SM이 오늘 좋은 것 같고, 하이브도 모처럼 올랐습니다. 폴더블 폰은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올랐고요. 최근에.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아침에 강하더라고요. 금호석유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요. 한 8% 이상 되는 것 같고, 오랜만에 코롱인더도 좋았습니다. 크래프톤 관련주, 뭐 MLCC, 2차전지, 자율주행차 다 고르게 반등하죠. 자동차 쪽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뭐 급등은 아니죠. 기아가 이제 오늘 뭐 공시 하나 낸 것 같더라고요. 투자하는 것 같던데. 2025년 PBV가 뭐냐면 목적 기반의 자동차인데 주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대상으로 파는 자동차가 아니라 쿠팡이, 야 기아 너 이거 좀 만들어줘, 우리를 위해서 배송차 만들어줘, 주문을 넣죠. 파운드리 같은 거예요. 그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파운드리, 주문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약간 그런 방식이죠. 저거를 이제 하는 공시를 해버렸어요. 설비 투자 공시를. 여기 연 10만 대. 그래서 PBV 전기차입니다. 이거는 뭐 좋은 뉴스죠.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다만 이제 워낙 올라서 지금 주가에 큰 영향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조선주가 최근에,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또 그게 좀 있었어요. 그 LNG선 수주가 취소됐어요. 러시아 회사가 수주한 게 있는데 돈을 안 냈대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러시아는 지금. 근데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이제 아프죠. LNG 수주 받아놨더니 돈을 안 내니까 자동 취소. 이거는 LNG 업황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요새 많이 올랐던 원자재 관련주가 오늘은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계속 빠지고, 한국조선해양도 어제 올랐다 빠지고요. 철강주도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포스코는 괜찮은데 그동안 이 관광업체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보통 고점에서 10% 20% 빠져요. 보통은 10에서 20%. 그런 자리를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항상 너무 월봉에서 올랐을 땐 기다렸다 사면은 옵니다. 근데 저는 이쪽 섹터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LNG 쪽이죠. 둘 다. 조선기자재, 이쪽 강관, 이쪽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는 오늘 좀 안 좋고요.
두산 그룹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두산건설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건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분당에 뭐 그 두산 뭐 위브인가요? 뭐 그 아무튼 그건 것 같은데 옛날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압수수색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주가가 안 좋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원전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 그리고 요새 건설주가 뭐 워낙 안 좋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원가 부담 때문에. 근데 워낙 빠져서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DL도 이제 시총이 2조도 안 돼요. 너무 싸죠. 근데 안 통해요. 뭐 지금 저평가 논리가 안 통하고 그냥 뭐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원자재 부담 너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런 우려감. 그리고 오늘 이마트가 되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회사는 좀 버티는데 이마트가 안 좋은 이유는 그 월마트가 폭락을 했어요. 10%. 근데 그게 위마트 잘못은 아닌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월마트가 실적 나쁜 거랑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증권사에서도 모멘텀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심리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 주가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빠졌고 온라인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 나오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GS 리테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오르지만 온라인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요기요 인수해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에서 편의점 이런 데 이용해서 내가 주문을 하면 거기서 배달이 바로 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성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은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빼버렸죠. 그래서 GS 리테일도 잘 지켜봐 주시고 강간업체는 아무튼 오늘은 좀 빠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고유가 수혜주가 빠지네요. 종합상사 그죠. 자원개발 그러니까 최근에 강했던 그 자원개발이나 유가 수혜주가 쭉 빠지고 뭐가 가죠? 오늘은 전기전자, 대형, IT가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당분간 이쪽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을 보실 때 수급을 보실 때 지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집중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형주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기업은 빠집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고유가 수혜주들 너무 올라서 못 샀으면 이번 조정 구간에 또 들어가면 되겠죠. 한 10% 정도 빠져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오른 기업 빼고 못 오른 기업 좀 상승한다. 다만 사료는 예외. 사료는 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요.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FNF가 좋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봉쇄 푸니까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참 이게 저도 어제는 좀 저도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좀 비싸게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근데 일단 시장은 악재로 봐요. 파는 거니까. 근데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근데 좋게 보신 분도 되게 많아요. 배럴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래시가드 수영복 만드는 회사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집에 배럴 수영복 있거든요. 이제 수영 안 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저도 저기 언제죠? 몇 년 전이었던 거 한번 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배럴 그걸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리오프닝 하면 수혜주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적자니까 시너지 효과 나겠냐 그리고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요래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못 가겠죠 저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봐야 해요. 그래서 보유하실 분들은 배널 잘 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모르겠다 나는 그럼 비중 줄여야 돼요. 줄여놓고 상황을 지켜봐야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접근을 하든가 그냥 계속 관망하든가. 이거에 대한 선택이에요. 사실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주변 평가는 배럴 인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지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 기관이나 이런 쪽은 일단 리스크 짊어지기 싫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시장은 한번 점검해 드렸고, 확실히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대형주 쪽으로 좀 뭔가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IT 대형주 쪽으로 뭔가 긍정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단 많이 올랐던 원유 관련주나 유가 수혜주는 좀 쉴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제가 아직 뭐 저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개인 채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그게 회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이 일위원회에서 공지를 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당분간 임시로만 제가 뭐 미니 마감 시황이죠. 좀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일위원 시간에 이렇게 정리 보고서까지 시황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보니까 댓글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좋게 달아주시고,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게 누구시더라? 한 분이 일본에서 저한테 편지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계좌를 맡아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저는 법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라이센스가, 뭐 제가 그걸 따내면 또 모르지만 회사에서도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제가 위탁해서 맡아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편지까지 보내셔가지고 제가 답변해드리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에 사시는다면 이게 계좌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점 너무 죄송하고, 한국에 한번 오시면 그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본에서 좀 계좌 트셔가지고 하고 싶으신데, 근데 정 안 되시면 다른 증권사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회사는 안 돼요. 저희 회사는 일단 안 되는 상황이고, 다른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코덱스 200인가요? 아마 그거 사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다른 증권사라도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래서 코덱스 200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혹시 방송 보실지 모르지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설은 해외 수주가 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건설주는 내년 보고 지금 들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급등했다가 지금 쭉 빠졌죠. 원자재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0일 안에 부동산 정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도 있고, 또 해외 수주는 내년부터, 이제 올해보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 괜찮다. 다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는 안 나오니까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거.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D램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의 황민성 연구원이, 이게 제가 아침에 3프로에서도 한번 이거 소개해드렸는데, 보통 D램이 3개월 단위로 장기 계약 맺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존에 3개월 단위로 공급을 해요. 가격 맺어가지고, 자 100만 개, 뭐 1억 개, 자 $5에 줄게, 합의하죠. 그럼 3개월 유지, 또 3개월에 한 번씩 계약,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론이 하는 건 3년짜리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실험적인 거죠.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이건 좋은 점은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D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마진이 보장되고,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장기 물량을 생산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뭐 이걸 받아가는 업체도 3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니까 나쁠 게 없죠. 변동성이 노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론은 하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걸 할 거냐 이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연간 매출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출 규모로는 2-3% 정도밖에 안 돼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버용 제품으로 좀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론은 좀 흥분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 고정하면 실적의 급등락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기술 전환 사이클이 1.5년인데 3년간 가격을 묶여버리면 불확실하죠. 오히려 올릴 수도 있는 걸 못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또 D램 3사가 다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건 팩트예요. 어렵다, 비싸다, 모자란다. 공급이 늘 수가 없어요. 투자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을 많이 못해요. 특히 미세 공정, EUV는 삼성이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수율이 잘 안 나온 거죠.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이제 수율 안 나온다고 요금 많이 하지만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인가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근데 그거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안 되면 욕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트리플 악셀 말고 안전하게 가자. 그죠? 근데 결국 가서 세계 최고 선수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EUV로 가야 돼요. 최고가 되려면.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트리플 악셀처럼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초격차로 가야 되니까.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저도 자사주 매입 좀 해라. 주주들 달래는 줘야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공급은 늘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지금은 늘리기 어렵고,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어쨌든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장비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주주 가치가 경영의 기본입니다. 이제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수익성, 수익성 위주로. 그래서 투자를 예전보다는 공격적으로 안 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한다고 지금 생산량이 늘 수도 없고, 워낙 지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사장부터 직원까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줬고, 허무한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수익성, 을 좀 계속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지금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시가총액이 2배 올랐는데 TSMC도, 삼성은 15%밖에 안 올랐어요. 너무 박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돈 잘 벌잖아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앞으로 수요가 불안하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3사가 수익 중시 경영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거를 안 믿어준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급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내후년에는 하이닉스가 EUV 중국에서 못해요. 왜냐면 중국 공장에서는 EUV 장비 못 쓰게 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공급이 늘기 어렵고,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긴 한데, 수요도 불안하지만 반등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왜? 공급이 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옛날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고 나서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긍정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수요 사이클은 우리 예측은 어려워요. 그러나 공급은 죽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언제쯤이나 턴하면 사이클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걸 먼저 선반영했으니까 좋게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명확한 건, 반도체는 수요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나 단기 수요는 몰라요. 지금은 단기 수요 꺾인다고 보는 거고, 반면 공급은 줍니다. 요 원인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 SL은 헤드램프 있죠, 자동차. GM하고 현대차, 뭐 제너시스, 여기 들어가는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고, 실적 잘 나왔고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적자도 축소되고 있고, 특히 북미 GM도 지금 차종 생산 늘리고 있고, 퍼더 났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의 전기차 있죠,
전기차 플랫폼, 그 다음에 제네시스 대부분의 차종에 램프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신흥 SEC도 지금 뭐 그동안 좀 이렇게 실적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단 유진투자 한병화 연구원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분이 어젠가 그젠가 한번 이리온에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전히 긍정적인 톤이에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도 들어가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좀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익률은 오히려 올라갔대요. LX세미콘은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밑에 적어놔가지고 한라홀딩스는 이제 유지영 연구원님이 그 만도 갖고 있는 자회사죠. 건설사 한라도 갖고 있고 목표 주가 유지했고 1분기 실적 좋았고요. 자체 사업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핵심 포인트는 요거예요. 한라가 보유하고 있던 옛날에 골프장 콘도 이 묘산봉 관광단지가 있는데 요거를 자회사 JJ 한라로 편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인수비용 3천억 이게 다 비용 부담이잖아요.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발목을 잡았죠. 근데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 중에 이제 절반을 판 것 같아요. 그러면 1330억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퍼 4.5배, 배당 수익률 4.9%. 네, 아무튼 한라홀딩스도 절대 저평가 기업이에요. 참고하시고 솔브레인 요새 좋은 보고서 나오죠. 오늘 저희 당사의 남대중 연구원님도 주가 싸다. 2분기도 증가할 것 같고 또 이 회사는 2차전지도 하고 낸드 플래시 식각에 디스플레이 다 골고루 하는 소재 업체예요. 굉장히 핵심 삼성전자 벤더예요. 이번에 실적도 너무 좋았고 진짜 그동안 안 좋았죠. 그래서 목표 주가 33만원 유지한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오리온은 이제 4월달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 영업이익이 4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리온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 매출 성장 원자재가 올랐는데도 1등 기업 아닙니까? 거의 뭐 이 스낵 쪽에서 1등은 아닌가요? 파이 쪽인가? 그 초코파이 때문에 아무튼 농심하고 경쟁을 하는데 뭐 꼬북칩, 초코파이는 그냥 독보적이죠. 그리고 중국이 깜짝 놀랐어요. 전 중국 역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못 나가서 이걸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를 집에서 아무튼 오리온은 이번에 중국에서 깜짝 놀라는 성장이 일으켰고 베트남, 러시아는 여전히 고성장. 주가도 쌉니다. 경쟁사 대비 50%까지 할인. 그리고 중국 봉쇄령 완화되고 시작했죠. 그래서 오리온도 이제 지긋지긋한 그 하락은 좀 끝난 거 아닌가 이게 보고 있고 KNJ는 반도체 그 SiC 포커스 링이라 그래가지고 경쟁사가 누가 있냐면 뭐 그런 TCK 같은 거 월덱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경쟁사입니다.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시총도 작고 근데 얼마 전에 증설을 진행해가지고 이번 증설로 연간 매출이 300억에서 450억까지 늘어날 거고요. 애프터마켓이 뭐냐면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이 있어요. 부품사가. 비포 마켓은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직접 납품. 이게 마진이 더 좋아요 사실. 고부가가치 제품이고 이걸 하는 게 주로 TCK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애프터마켓은 뭐냐면 장비사한테 부품을 안 주고요. 반도체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해요. 그래서 마진이 좀 낮아요. 예, 약간 저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이제 월덱스 KNJ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애프터마켓도 좋아지는 게 그 SK하이닉스나 이런 칩 제조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게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비포 마켓 장비사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품사에 직접 납품받는 이런 쪽으로 비중이 늘어나요. 이런 이제 분위기는 괜찮죠. 근데 KNG가 유독 좀 주가 못 갔던 게 디스플레이 장비가 안 좋아요. 이쪽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이쪽도 수준 늘어나기 시작했고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좋아질 것 같다. 내년 PER 6.5배 올해는 10.5배입니다. 그래서 못 갔던 이유는 좀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해 중에 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는 현대중공업 지주죠. 목표 주가 올린 거 정말 오랜만이고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오일뱅크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현대 오일뱅크 상장하면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또 지분가치 희석되니까. 예. 왜냐면 현대 오일뱅크 사면 되니까. 근데 그걸 할인을 감안해도 싸긴 싸요. 그리고 조선 정유와 기계사업 자회사 다 갖고 있잖아요. 한국 조선해양 갖고 있고, 현대 건설기계 갖고 있고, 그죠? 두산 인프라고.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 시대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맞는 지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일뱅크 상장한다 이제 리스크 때문에 못 갔던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싸다고 보는 것 같고, 다만 진짜 상장을 하면 또 주가가 빠져요. 기관들이 팔아버리니까. 그건 꼭 감안해 주시고, 아무튼 배당은 6.6%, 주가는 아직 싸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토비스는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 LCD 모니터 만들고요, 그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 있죠, 그거 만드는 세계 2등 업체인가요? 코텍과 경쟁하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자동차 LCD.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딱 타면 계기판 있죠, 요새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내비게이션.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 계기판 같은 거, 디스플레이.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설비 투자 공신했죠. 누군가한테 수주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겠죠. PBR 이제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PBR 0.8배로 주가도 비싸진 않고, 올해 리오프닝으로 좀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하이투자의 정원성, 이거 다 알죠. 반도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체 텔랩치스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이게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위주인데 자동차까지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OLED 비중이 높아요. 이 회사가 LCD랑 OLED 같이 하는데 LCD 쪽은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 대만의 경쟁사들은 안 좋지만 이 회사는 OLED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좋을 것 같고, 퍼가 5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인데, 유진투자의 이승우 연구원님이, 아무튼 이걸 읽어본 결과는 괜찮아요. 반도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23% 성장했어요. 연초에 4% 성장할 줄 알았는데, 예, 근데도 주가 안 갑니다. 왜? IT기 수요 둔화, 우려 감지, 인플레, 비용 부담,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차가 좋으면 괜찮죠. 그래서 차가 좋은 건 실적이 좋은 기업, 안전한 건 싼 기업, 저평가. 이 두 가지 교집합,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실적주. 근데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평균 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5배인데 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88,000원 제시했고, 하이닉스 14만원, DB하이텍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고요. DB 괜찮죠. 그리고 소부장, 유진텍과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긍정적으로 적어줬습니다. 네. 음식료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요새 음식료 쪽 안 좋긴 한데, 여기 요 보고서는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음식료가 다 좋았는데, 지금 너무 곡물가가 세니까. 저기 심은지 연구원님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곡물가 잡힌다. 2년 7개월의 법칙이 있대요. 곡물가가 한번 상승하면 2년 7개월 가고요, 꺾이고. 이 곡선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상.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2년 7개월이면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오르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하반기에 음식료가 가격만 올리면 충분히 내년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고, 이번에 그래서 제일제당을 제일 탑픽으로 봤고요. 제일제당은 뭐 미국 비중도 높고 돈도 잘 벌고 사료 사업을 하잖아요. 대상하고 같이 대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전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제과랑 롯데푸드가 합병한대요. 그래서 합병하면 되게 좋아요. 합병하면 덩치는 커지는데 시총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제과 아니면 그 뭐죠? 이 아이스크림, 빙과 이쪽에 사업이 겹쳐요. 이건 효율을 하겠죠.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롯데제과, 롯데푸드 합병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 K푸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의 에스푸닉이라고 아시아 음식, 요게 요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중심이 라면입니다. 라면하고 비비고 만두 두 개가 흥행인데, 어제 농심 빠졌지만 뭐 원재료 부담 때문에 그렇지만 삼양식품, 뭐 농심 여전히 기대가 되고,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쉬안스 냉동피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다 적어 드렸고요. 제가 아직은 좀 임시로 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한 30-40분 내외에서 짧게 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뭐 채널 오픈되는 대로 예전처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라도 해드리면 좀 괜찮죠. 제가 그래도 내용을 빠진 건 아니에요. 좀 덜 디테일하게 하는 것 뿐이지 웬만한 건 다 전달해 드렸으니까 오늘 나온 보고서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 시장 조금 아쉽지만, 뭐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닌데 좀 아쉽지만 잘 이겨내 주시고, 저는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내일은 제가 11시 반 정도에 YTN 생방송 뉴스 출연이 있어서 내일 오전에 1위호는 하는데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위호는 조금 일찍 끝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